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한국 근현대사 국사를 담당한 강민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밤 11시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제 라이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9월 모의 수능 어떻게 보셨어요? 본 느낌이 여러 가지 새롭죠? 솔직한 말로 수능 전에 마지막 평가 실시했던 모의 수능이고요. 그죠? 우리 수능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본 느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또 여러분 지금 정신도 없죠? 수치 때문에 여러 정신도 없을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잡아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 질문을 받아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고민,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언론지상이나 또 여러분들도 막상 시험 보고 나서 느낀 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EBS 연계교재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는 고민들이 참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중요한 건 이때가 시험을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EBS 연계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그럼 EBS 교재에 넘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많은 친구들이 복습법이나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국사나 근현대사나 그 밖에 여러 다른 공부법이나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사탐의 비중을 들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번에 이제 분명히 이 수능이 어떻게 할 건지 보였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수리가 6월보다 조금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 수리가 들어보니까 아주 고차원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라면서요. 특히나 보면 약간 지역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나와서 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리가 조금 어려웠다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워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심오 있게 냈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 수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잠깐만. 하지만 아무튼 정확히 언어나 외국어 보다시피 어째요? 물수능인 건 분명해졌고 그때 탐구는 어떤 비중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친구들이 여전히 현재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나 봐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두 과목 체제가 맞는 건지 세 과목 체제가 맞는 거지. 세 과목 가져왔는데 두 과목을 줄일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두 과목을 해야 하는데 한 과목을 마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타 고민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돌발 퀴즈를 하나 있게요. 돌발 퀴즈. 돌발 퀴즈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들어가면 올해 예상 문제를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정말 나올 것이냐?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예상 주제니까 이런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할 건데요. 뭐 안 나오면 제가 그러겠죠. 미안해. 뭐 이렇게 말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진 않을 거고요.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우리 선물 뭡니까? 선물 예고된 거 없습니까? 자, 선물 중간에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돌발 퀴즈는 뭐냐? 올해 언제든지 국사와 근현대 시사적 주제들이 나옵니다. 맞죠? 시사적 주제가 전 두 개일 거라 생각해요. 아마 둘 중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특히 근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도와 관련된 뭐가 있어요? 시사적 주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전 같은 2005년 같으면 정말 되게 중요했던 문제로 100주년이 뭐였냐면 을사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40주년 문제를 뭐 했으면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화제 역사를 갖고 문제를 낸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시사적 주제 문제들이 종종 잘 나오거든요. 아니면 2009년 같은 경우는 뭐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오케이? 올해 시사적 주제입니다. 올해 연도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시사적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사적 주제는 뭘까요? 되게 요즘 시사 쟁점원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자, 연도와 관련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 게 하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연도와 관련된 시사적 주제가 뭘까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연도 관계없는 또 다른 시사적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국사, 근사 둘 다 공통일 것 같아요. 힌트 줬죠? 국사, 근사 공통일 것 같다고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멋진 답을 올려주시면 선물은 좀 이따가 선물 아직 예고된 거 없습니까? 선물 좀 만들어서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써서 보여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잠깐 나갈게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EBS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도록 합시다. 특히 언수회 같은 경우는 EBS 연기에 대한 이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왔죠,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탐은 EBS 연기가 없느냐? 안 보여요.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선물을 지금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끝날 때쯤 제가 선물에 대한 그 답은 메인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이널 강좌랑 교재 10명 뽑아서 좀 더 새끈한 거 없어요? 네. 파이널 교재 10명 이거 말고요. 좀 더 새끈한 걸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새끈한 걸로. 자, 다시요.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폼나는 선물을 드려야죠. 안 그래요? 상투적인 맨날 선물보다는 좀 더, 받으니까, 강민성, 확실하게 뭔가 쐈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자, 우리 EBS 교재에 대한, EB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고요. 사탐은요, EBS 연계성 어땠어요, 여러분? 국사 근사에도 아주 피부로 절감했습니까? 솔직히 절감?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연계된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자, 한 예를 제가 볼게요. 제가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한테 내가 EBS 교재를 정말 열심히 분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줌인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 책을 보시면 수특 교재만 한 예를 들고 가는데 이제 오늘 어떤 문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요. 내가 절대 강의를 할 수 없고 왜냐면 저작권 문제잖아요. 이 수특 교재가 정말 칼기가게 찢겨진 거 보이세요? 아직 너덜너덜. 다시 안을 보여드리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서요. 오케이, 지금 근사책인데요. 근사 수특계 교재인데요. 강의하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이걸 다 이렇게 너덜너덜 다 봐가면서요. 전체 페이지를요. 뒤에 페이지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어째요? 여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뒤에 보면 문제 같은데 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써가면서 X표 쳐가면서 또 형광표 쳐가면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이 교재를 봤다는 느낌 나요? 제가 수능 교재 7차 교육과정 1회로 2005년 수능부터 지금 올해 이제 2013 수능까지죠. 무려 약 9년까지 맞아요? 9년 동안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이 EBS 교재를 가장 철저하게 열심히 분석했던 선생님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매년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교재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아마 파이널 첫 시간 때 한번 작년 교재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샅샅이 쪽에서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작년, 재작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녹아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전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뭐 내가 얼마나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연계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사탐은 그 연계성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일부 연계된 문제도 실제로 있었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그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해 평가 문제를 지금 써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계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것도 있었죠. 뭐냐면 사진 자료를 똑같이 갖다 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제가 EBS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만 지금 문제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오케이. 자, 질문. 답이 똑같던가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보세요. 답이 똑같던가요? 제가 EBS를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똑같지가 않지요. 같은 건 뭐만 같은 거예요? 네, 지도만 같습니다. 맞아요? 지도만 같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뭐 해야 합니까? EBS 똑같이 이 지도가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맞죠? 선지는 같지 않다고요, 절대로. 다시요. 대표적으로 EBS와 연계된 대표적 문제가 뭐였냐면 쭉 넘겨보시면 그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번 문제. 두 인물의 연설이요. 이 자료가 똑같습니다. 가가 누구 나냐면 그죠? 이승만 나왔고요. 나가 누굽니까? 김구가 나와 있죠. 자료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자료가 같거든요. 여러분 선지가 같던가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선지는 다른 선지입니다. 자, 잠깐만.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EBS는 푸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시요. 국사도 잠깐 봐드릴까요? 국사에서도 EBS 연계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같은 문제 있습니다. 몇 개 같은 거든요. 아주 몇 개가요. 그 몇 개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넘겨서 죄송한데요. 요겁니다. 20번 문제예요. 경기도 시흥에는 이갑돌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유사한 케이스가 EBS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찾아보세요. 이게 답이 같냐고요.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아까 지금 봤던 근사 19번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EBS 교재 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42페이지 2번 문제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저작권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강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사 문제 같으면 수특교재 104페이지 1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EBS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답을 그냥 다 하세요. 그냥 차라리 이 문제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 자료를 분석하고 이 자료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고민해 봤다면 훨씬 더 문제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말고도 수많은 다른 이야기를 더 뿜어내서 어째요? 선지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BS는 이거하고 다른 선지를 냈고요. 오케이? 평가원은 이번에는 또 다른 선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자료를 뭐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EBS 뭐다? 풀이가 아니다야. 여러분이 EBS 교재를 열심히 왔자 여러분 성장 향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 이걸 뭐와 같다 생각하면 안 해요. 언수에는 좀 다르죠. 언수에는 특히 언어와 외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EBS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자료가 똑같으면 되게 크리티컬한 주제가 되죠. 왜냐고요? 시간 때문에요. 아주 크리티컬한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사나 근사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일부 국사 친구 생각하죠. 아니요, 선생님 6월달에는 시간이 부족할 뻔도 했는데요. 아, 그것도 맞았어요. 그때는 국사가 워낙 컨난이 낮게 내려갔으니까 그럼 정신이 약간 멘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탐구는요.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이 자료를 갖고 자료가 언어나 외국어처럼 자료가 똑같냐 틀리냐가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먼저 보고 그것이 시간 속도 때문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탐구는 여러분이 그 EBS 이 자료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그렇죠. 풀이가 아니라 분석,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EBS 교재는요. 진짜로 먼저 답을 다 다세요. 그냥 답을 다 다시고요. 그리고 먼저 그 자료를 봅니다. 그 자료와 그리고 선지의 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아, 이 자료가 이 선지들은 무슨 의도를 갖고 이 자료를 달았는지 그리고 이 자료들을 선지는 각각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걸 분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지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냥 맞추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 생각해서 맞추면 지나가 버려요. 아, 난 풀었어. 맞췄으니까 나는 거의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선지를 다른 방향에 낸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지를 전에는 아주 쉽게 냈다가 너무 여러분도 보면 EBS 문제들이 보면 되게 자료는 되게 좋은 자료인데 선지가 너무 허망해서요. 답이 그냥 보여버린 경우도 많죠. 그잖아요. 솔직히 자료 아니어서 답이 그냥 선지성이 너무 확연히 틀려버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맞췄다고 여러분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되게 여러분이 치명적 문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는 다시 한번